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해운의 이슈들하고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대한해운 관련된 영상들 앞으로 꾸준히 영상 업로드 해드리니까는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시황이나 실시간 뉴스, 이슈들도 공유해드리고 또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은 단타로 뽑아서 공부방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면 링크 보이시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또 요 밑에 보면 이제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라고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채널에 이렇게 그동안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 난 종목들도 있는데 종목 편입 시점부터 편출 시점까지 다 기록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주 반도체 8월 29일에 편입을 했었던 제주 반도체가 70%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고 중요한 거 이제 8월 29일에 편입을 할 때 이렇게 채널에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7일에 편입을 하고 나서 약 50%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역시나 이제 9월 17일 편입했던 시점에 영상으로도 기록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기업에 또는 어떤 종목에 대한 공부를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공부방이 되겠고요. 아래에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여기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클릭하시면 더 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이제 오늘 약 3% 가까이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도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인데 수급에서 보면은 이 종목은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28만 주의 매도 흐름들을 보였고요. 연기금이 9만 3천 주가량의 매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연기금은 좀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오늘 좀 보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최근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특징적이게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특징이 있지만 반대로 최근 4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고 언제 매수로 전환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대한해운이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1,600원에서 1,650원대, 위로는 1,900원에서 1,950원대 이 사이에 갇혀 있는 박스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1,650원, 1,600원 이런 자리에서는 하락이 좀 진정되면서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가가 상승 시에는 1,900원대와 1,950원대 이 구간에서는 저항의 영역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에 내려와서 1,600원, 1,650원에서 하락이 좀 진정되고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조정 이후에 또 강하게 반등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상승,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또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최근 10년 동안의 대한해운의 주가의 흐름인데요. 아래로는 이제 1,500원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흐름들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이제 3,500원대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주가가 꺾이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게 봤을 때 최근 1,700원이라는 가격, 이 1,500원에 가깝게 형성된 가격은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 메리트는 존재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슈, 모멘텀이 필요하죠. 대한해운의 주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는 이제 운임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운임지수의 상승이 결정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됩니다. 과거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운임지수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던 전례가 있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최근에도 운임지수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을 했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BDI 지수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보면 지난 2021년도 코로나 사태 때 운임지수가 BDI 운임지수가 5,000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모습이었고 최근에 또 BDI 지수가 3,000 이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2023년도 한 10월 11월에 이렇게 한 3,0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주가가 또 단번에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2023년도 11월 12월 이때죠. 이때쯤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던 전례가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최근에 BDI 지수가 2023년도 하반기에 3,000포인트 이렇게 좀 기록을 하니까 주가도 역시나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대한해운의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건화물 운용 대선의 약 80%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DI 지수가 급증하는 만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소한다라고 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감소하지도 않죠. 반면 안정적인 실적,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의 실현이 가능한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 BDI 지수가 올라가면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상승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의 동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이게 시장 전망치입니다. 시장 전망치 매출액 3,400억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3,179억이 나왔으니까 매출액은 약 10%가 좀 안 되게 감소가 됐죠. 그래서 매출액은 좀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영업이익은 556억을 전망을 했는데 593억이 나왔습니다. 한 30억가량, 40억가량이 영업이익은 더 나왔죠. 영업이익은 40억이 더 나왔고, 순이익은 330억을 전망을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430억이 나왔습니다. 살짝 올려볼게요. 보면 이제 분기순이익이죠. 이게 430억이 나오면서 330억 전망했었는데 100억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일부 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전망치보다 크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3분기에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BDI 지수도 최근 단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BDI 지수도 크게 꺾이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215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상향하는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 건 시장의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는 또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의 문제는 없다. 시장의 문제, 수급과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번 하락을 기회로 봐야지 또 조정 이후에 반등으로 돌아나갈 때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하락 때 1,600원, 1,650원 구간의 지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고점에 다소 좀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뭔가 단가를 낮추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단가를 어느 정도는 좀 낮춰놔야 그래서 바닥 찍고 올라올 때 회복이 좀 빨리 되겠죠. 근데 이 고점에서 그냥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가 되면 하락하면 손실이고 올라오면 본전이에요. 그래서 본전에서 털고 나가면은 좋은데 이 본전까지 오는데 시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되죠. 근데 좀 낮춰놓으면 단가를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에서 단가를 좀 낮춰놓으면 회복하는 시간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본전을 찾고 현금화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상승하고 조정받고 반등 주고 하락하고 반등 주고 하락하고 기업 실적 문제 없고 BDI 지수 괜찮으니까 또 시장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 매수세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회복하는 과정들이 차후에 좀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위기가 아닌 좀 기회로 풀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운 관련된 추가적인 뉴스나 이슈 이런 것들 또 발생이 되면 저희가 또 공부방에 공유도 해드리고 또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단타로 뽑아서 또 공부방에도 또 이렇게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보면 10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을 이날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단타 종목으로 또 공부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이후에 10만 원 넘어가면서 기준가 대비 30%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런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은 또 단타로도 올려드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 이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부방이고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그 부분들 체크해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70% 가까운 상승 흐름들이 있었고 다 그때 보시면 이렇게 증거 자료 영상 날짜에 맞춰서 채널에 또 올려드리고 있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9월 17일에 올려드렸었고 최근에 한 50%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9월 17일에 종목을 편입을 할 때 영상으로 또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입하는 종목들은 편입한다라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또 포트폴리오의 기록지에 또 이렇게 다 기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 설문조사 빠르게 작성하시고 나서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